그 10월 오후 비즈니스 미팅으로 향하던 중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광화문 근처의 골목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더럽지만 천사 같은 얼굴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손에는 보물처럼 곰팡이 핀 빵 조각을 쥐고 있었다. 안중호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 광경은 그의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고 부산의 가난한 동네에서 보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빵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민지예요. 그녀는 잠시 후 중얼거렸다. 민지야, 배고프니? 내가 먹을 것을 좀 사줄까? 안중호가 근처의 분식집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민지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 빛을 가렸다. 안 돼요. 제 오빠 준호가 아파요. 오빠한테 먹을 걸 가져가야 해요. 안중호의 마음이 아팠다. 오빠는 어디 있니, 민지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망설임 끝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중호를 골목길 미로를 통해 낡은 건물로 안내했다. 한때 가게였던 곳의 구석에 해진 매트리스 위에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누워 있었다. 그의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은 그를 괴롭히는 열병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중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안에 그와 민지, 준호는 서울 최고의 사립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 도시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안중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특징, 눈의 모양에서 뭔가 이상하게 친숙한 것이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준호를 돌보는 동안 안중호는 부드럽게 민지에게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길거리에서 살아왔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안중호가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중요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대요. 우리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안중호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다. 그의 마음은 12년 전으로 돌아갔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젊은 웨이트리스와의 짧은 로맨스. 그들은 단 몇 주를 함께 보냈고 그는 비즈니스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준호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안중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그들을 운명에 맡길 수 없었다. 민지야, 그가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내 오빠가 나와 함께 살고 싶니? 내게는 너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큰 집이 있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우리를 떼어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중호는 약속했다. 오랜만에 그의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생긴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가 병원의 개인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안중호는 전화를 걸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가정과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다. 안중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선행이 민지와 준호의 삶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세계의 기반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낼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다. 이제 17세와 20세가 된 민지와 준호는 안중호의 보살핌 아래 빛나고 동정심 넘치는 젊은이로 성장했다. 한때 차갑고 외로웠던 용산구의 안가는 이제 생명력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까만 머리카락과 호박색 눈을 가진 민지는 결단력에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뛰어난 학생으로서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의 자원봉사와 생명공학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한편 준호는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은 청년으로 성장했으며 젊은 시절의 안중호를 연상시키는 예리한 사업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안중호는 자신의 입양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지속적인 데자뷰 감정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그들과 자신 사이의 유사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준호가 집중할 때 찌푸리는 모습은 그의 것과 똑같았고 민지의 멜로디컬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가족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원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안중호는 결심을 내렸다. 진실을 찾을 때가 왔다. 얘들아,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너희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 민지와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좀처럼 양부를 이렇게 긴장한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너희를 만난 이후로 나는 너희와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어. 안중호가 계속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너희를 보호하고 집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했어.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유사점들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안중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너희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민지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그것은 도자기 접시 위에서 올렸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잠시 후 민지가 겨우 말을 꺼냈다. 그때 안중호는 그들에게 수년 전 만났던 젊은 웨이트리스 유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짧지만 강렬했던 로맨스와 어떻게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에 대해 말했다. 나는 유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 안중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마무리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항상 가장 실용적이었던 준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DNA 검사를 해야 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한편 민지는 조용히 이 정보를 소화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억제된 감정으로 빛났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셨던 거예요. 안중호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민지가 그의 팔에 뛰어들었고 곧이어 준호가 뒤따랐다. 세 사람은 포옹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눈물은 불신과 기쁨의 웃음과 뒤섞였다. 이어진 날들은 감정과 계시의 소용돌이였다. DNA 검사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안중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민지와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이 소식은 안가뿐만 아니라 서울의 상류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은 다른 것을 다루지 않았다. 제약 거물, 입양한 자녀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상속인임을 발견. 민지와 준호에게 이 확인은 복잡한 감정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하고 수년간 사랑해준 남자가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잃은 어머니, 그리고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아픔이 있었다. 안중호는 운명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어떻게 인생이 그를 이렇게 우연히 자신의 아이들을 찾게 했을까?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비자발적 부재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과 뒤섞였다. 어느 저녁, 가족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지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결연히 말했다. 엄마의 기억을 기리고 준호와 내가 있었던 상황에 처한 다른 아이들을 돕는 무언가요. 준호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민지야. 우리가 재단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가족의 자원을 이용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안중호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것 참 훌륭한 생각이구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해서 안씨재단이 탄생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전역의 길거리 아이들에게 집,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했다. 민지는 자원봉사 경험과 생명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했다. 준호는 관리와 재정을 맡아 모든 원화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안중호는 자녀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고 제약회사 운영에서 한 발 물러나 재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안가는 그들을 가족으로서 더욱 단결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명에 나섰다. 그러나 안씨재단이 성장하고 인정을 받는 동안 과거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권력 중심부에서 안중호의 옛 경쟁자들은 자선 분야에서 이 가족의 부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고 이는 안가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안중호와 민지, 준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가족 사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연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전투에서 부산의 태양이 활주로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안가의 전용기가 착륙했다. 이제 65세가 된 안중후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고 민지와 준호가 바로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안씨재단의 새로운 클리닉 개원식을 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순간의 기쁨은 걱정으로 흐려졌다. 안중후는 지난 몇 주 동안 가슴 통증을 겪고 있었고 이를 자녀들에게 숨기려 했다. 하지만 민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순 없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리무진으로 걸어가면서 민지가 물었다. 안중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얘야. 그저 여행으로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항상 관찰력이 뛰어났던 준호가 이 대화를 눈치챘다. 호텔에 가기 전에 병원에 들러보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안중호가 항의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준호의 팔을 붙잡았다. 네. 내 말이 맞구나. 그가 헐떡였다. 다음 몇 시간은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 의학 용어들의 소용돌이였다.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안중호는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는 즉시 수술이 필요했다. 안중호가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민지와 준호는 대기실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관계를 알게 된 지 몇 년 만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을 수 없어. 준호야. 민지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를 꽉 안았다. 그러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강하셔. 이겨내실 거야. 수술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외과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안중호 씨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가 알렸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위중합니다. 그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산에서 그 치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결단력이 빛났다. 어디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한 클리닉이 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새로운 심장재생 요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이긴 하지만 안중호 씨와 같은 경우에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한 통의 전화로 가족 전용기는 안중호가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되는 대로 서울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민지는 연구에 몰두해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에게 연락해 2차 소견을 구했다. 3일 후 안가는 서울에 착륙했다. 여행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안중후는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지속적인 감시하에 있었다. 그의 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으려 노력했다. 밝은 면을 봐. 그가 클리닉으로 이송되는 동안 약하게 농담을 던졌다. 내가 항상 약속했던 서울 휴가를 마침내 갖게 되었구나. 민지와 준호는 걱정과 아버지의 강인함에 대한 감탄이 뒤섞인 눈길을 교환했다. 이어지는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실험적인 치료는 강도 높고 소모적이었다. 안중호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기계들에 연결된 채 몇 시간씩 보냈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곁을 번갈아 지키며 한국의 소식을 읽어주고 재단의 진전 상황을 알려주었다. 서서히 안중호는 호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안색이 돌아왔고 힘이 늘어났으며 의사들은 그의 회복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중호의 건강이 개선되는 동안 지평선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안가의 가장의 장기 부재는 비즈니스 및 사회 서클에서 소문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오후 준호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한 헤드라인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제약산업 스캔들, 안가 제국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준호는 기사를 읽었다. 한 탐사 기자가 수년 전 안중호가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정보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전략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문서들을 발굴했다. 기사는 뇌물, 조작된 임상시험, 그리고 정보 최고위층까지 뻗어있는 영향력 네트워크를 암시하고 있었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기사에 묘사된 남자는 그가 알고 있는 사랑 많고 자선적인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았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들은 무시하기 힘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던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가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큰 문제야. 민지가 기사를 읽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가족의 평판, 재단,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던 유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어. 민지가 결심했다. 아버지 상태로는 안 돼. 우리가 이걸 직접 해결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의 누나가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어떻게? 이건 우리보다 더 큰 일이야, 민지야. 아마도, 그녀가 대답했다. 준호가 아버지의 눈에서 자주 보았던 것과 같은 결의의 찬 목소리로. 하지만 우리는 안가 사람들이야. 우리는 싸우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두 전선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안중호가 서울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가 일어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민지와 준호는 가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임무에 착수했다. 준호는 위기에 정면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다. 그는 변호사들과 만나고 아버지의 이름을 변호하는 인터뷰를 하며 안가의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한편 민지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과 병행조사를 조정하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여 혐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민지는 현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의문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부패한 시스템에 갇혀 생존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 그의 성공을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한 한 남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 준호는 비난과 고발의 폭풍우에 직면했다. 이전의 사업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한때 친구였던 정치인들은 이제 조사를 요구했으며 언론은 안가를 십자가에 못 박을 태세였다. 어느 날 밤 지치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준호는 민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냈어, 준호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게 계획이 있어. 민지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위험하고 대담했으며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 가족의 명성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제약 산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 것이었다. 확실해, 민지야? 준호가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물었다.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옳은 일이야, 준호야. 이게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안가의 형제자매가 그들 인생의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서울의 한 병실에서 안중호는 눈을 떴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시험은 그의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그가 만들어온 가족 유대의 강도까지 시험할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서울 신라호텔 대통령 스위트룸의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었다. 준호아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결의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후면 그는 기자들, 기업인들, 정보 관료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은 안가가 반격에 나서는 날이었다. 도시 반대편의 병원 방에서는 민지가 계획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되새기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안중호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야, 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싸움은 스스로 할 수 있어. 민지는 멈춰서서 아버지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제 것, 그리고 준호의 것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기억나세요? 안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그의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럼 해보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호텔로 돌아와 보니 컨퍼런스룸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에서 온 기자들, 심지어 몇몇 국제 기자들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나라를 뒤흔든 혐의들에 대해 안가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정각 10시, 준호가 방에 들어섰다. 대화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연단으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가족과 기업들은 매우 심각한 혐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혐의들의 정면으로 그리고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준호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다른 분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기술자들이 그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켰다. 안중호의 얼굴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방 안에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다. 안중호의 병이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먼저 제 회복 기간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혁신적인 치료와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저는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중호는 잠시 멈추고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 제가 저지른 실수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진실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안중호는 냉혹한 정직함으로 말했다. 그는 회사 초창기에 위문스러운 거래를 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부패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압박감, 그가 내려야 했던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제 행동을 정당화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 민지가 말을 이어받았다.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그녀는 문서, 이메일, 녹음 자료들을 제시하며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냈다. 그렇다. 안중호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역시 그보다 더 큰 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더 중요한 것은 민지가 최근 몇 년 동안 안중호가 이러한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다. 그녀는 안가 기업들의 수익이 어떻게 윤리적인 연구,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프로그램, 그들의 이름을 딴 재단에 재투자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로 돌아와 준호가 이어받았다. 그는 일련의 급진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회사는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장부를 공개할 것이며 새로운 투명성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제약산업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가 열정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출범을 발표합니다.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에 불꽃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의 로고가 나타났다. 민지가 설명을 위해 말을 이어받았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안가 기업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국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의 의료 접근성을 혁신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의료기술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약속입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우리는 제약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를 강화하는 그런 패러다임 말입니다. 방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다. 필사적인 방어를 예상하고 왔던 기자들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것과 마주하게 되었다. 죄의 인정과 그에 뒤따르는 대담한 구원의 계획이었다. 안중호가 마지막으로 말을 받았다. 여러분이 들으신 것들 이후에 이 말과 약속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불사조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제 개인 재산의 90%를 독립적인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는 엄청난 베팅이었고 어떤 재벌도 감히 하지 못했던 약속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중호가 마무리했다. 저는 여러분께 안가라는 이름이 단순히 사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의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방은 소리의 불협화음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질문을 외치고 사진사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혼란 속에서 준호는 연단의 굳건히 서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질문들에 답변했다. 병원에서 안중호는 지친 채로 침대에 기대어 앉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민지가 그를 안았고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결의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해냈어요.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안중호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얘야.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한편 정부 사무실, 기업 회의실, 그리고 전국의 가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이 안가 제국의 종말일까? 아니면 새롭고 혁명적인 무언가의 시작일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안가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가문도 파괴할 수 있었던 스캔들을 진정한 변화의 기회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안가는 대담한 약속을 했고 이제 그들은 대중과 언론의 끊임없는 감시하에 이를 이행해야 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역사적인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은 안가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준호는 가족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완전히 몰두했고 곧 업계의 근본 이제가 될 새로운 투명성과 윤리 프로토콜을 구현했다. 불면의 밤과 끝없는 회의의 날들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의 눈에서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민지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출범을 이끌었다. 그녀는 가족의 이름을 구한 조사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은 열정과 정확성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의 위료 접근성 혁신에 전념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전라도였다. 4월의 어느 서늘한 아침, 민지는 전주의 작은 공항에 착륙했다. 그녀 옆에는 의사, 엔지니어, 교육자들로 구성된 팀이 있었고 모두 불사조 프로젝트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 박사님. 김영이라는 지역 공동체 리더가 그녀를 맞이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광은 우리 쪽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해결책을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민지와 그녀의 팀은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들은 최신 의료 기술을 갖춘 이동식 클리닉을 설치하고 지역 직원들을 그 사용법에 대해 훈련시키고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대형 제약회사에 대한 깊이 뿌리 박힌 불신과 마주쳤을 때 왔다.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불사조 프로젝트를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기업의 또 다른 시도로 보았다. 어느 오후 지역회의 중에 한 남자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다. 우리가 왜 당신들을 믿어야 합니까? 대기업들은 항상 와서 약속을 하고 우리를 버리고 갑니다. 민지는 위축되지 않았다. 차분히 일어서서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의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께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신뢰를 얻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놀라움 속에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준호가 길거리에서 살았던 날들, 운명이 어떻게 그들을 안중호에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불사조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구원자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무리했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박수 소리로 깨졌다. 서서히 지역사회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불사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 준호는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새로운 투명성 정책의 시행으로 일부 자회사의 의심스러운 관행들이 밝혀졌다. 준호는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안 사장님, 한 오래된 임원이 경고했다. 이런 조치들은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지금 수십억을 잃는 것이 우리의 청렴성을 영원히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게다가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라도에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약품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불사조 프로젝트로 훈련받은 지역 주민들이 이끄는 예방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
기업 전선에서는 준호의 투명성 조치들이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었고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안가의 선례를 따라 자체적인 윤리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안중훈은 서울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상 업무의 최전선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경험과 조언은 여전히 귀중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민지와 준호와 화상통화를 하며 지침과 격려를 제공했다. 어느 날 불사조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검토하던 안중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아이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들이 해내고 있어. 정말로 해내고 있어. 불사조 프로젝트는 곧 전라도를 넘어 확장되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강원도, 부산의 빈민가, 그리고 다른 소외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각각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지역의 필요와 문화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항상 같은 원칙을 따랐다.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건강 발전의 주인공이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안가의 모델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민지는 WHO와 유명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준호는 기업 윤리의 표준이 되어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았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불사조 프로젝트 출범 3년 후에 찾아왔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안중훈은 민지, 준호와 함께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전라도의 지역사회를 방문했다. 그들은 영웅들처럼 환영받았지만 그들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그들이 설립한 클리닉은 이제 완전히 지역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의학과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김영희, 그 첫날 민지를 맞이했던 지역사회 리더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껴안았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의료 서비스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안가 가족이 작은 지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안중훈은 끝없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를 수년 전에 발견했을 때 그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나는 내가 너희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구한 거였어.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고 있지. 민지와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세 사람은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그들이 된 가족으로서 함께 그것을 극복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역경에서 태어나 한 가족의 사랑과 결의로 키워진 불사조 프로젝트는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빛나며 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밝힐 것이다. 그 운명적인 기자회견 이후 5년이 지났다. 그 회견은 안가와 한국제약산업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오후의 햇살이 서울 한남동의 안가 저택 테라스를 비추는 가운데 안중호와 민지, 준호는 가족 식사를 위해 모였다. 이제 70세가 된 안중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27세의 민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중보건 분야의 리더가 되었다. 30세의 준호는 윤리적 비즈니스 세계의 선구자로 여겨졌다. 둘 다 그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성장했다. 그래, 안중호가 와인을 잔에 따르며 시작했다. 내일이 그 큰 날이구나. 민지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게 어제 같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난 것 같기도 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5년이었어. 우리 인생에서 안중호가 정정했다. 그리고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자랑스럽단다. 그들이 말하는 큰날은 불사조 프로젝트의 결과를 국제전문가위원회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다. 이는 5년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정점이자 그들이 세상의 한 약속을 이행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국회의사당은 활기로 가득 찼다. 전 세계의 기자들, 제약업계 리더들, 정치인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많은 이들이 역사적 순간이라고 여기는 이 자리에 모였다. 민지는 그녀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네이비 블루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 옆에는 그의 상징적인 빨간 행운의 넥타이를 맨 준호가 서 있었다. 앞줄에 앉은 안중훈은 그들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지가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5년 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담한 약속을 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어진 2시간 동안 민지와 준호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숫자들은 인상적이었다. 프로젝트가 운영된 지역에서 영아 사망률 40% 감소,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필수 의약품 접근성 5배 증가, 10,000명 이상의 지역 의료 전문가들이 새로운 의료기술 교육 이수, 만성질병 발생률을 25% 줄인 예방 프로그램 구현. 하지만 통계 이상으로 개인의 이야기들이 청중의 관심을 진정으로 사로잡았다. 준호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교육을 받아 이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라도 출신 젊은 여성의 증언을 공유했다. 민지는 수동적인 도움의 수혜자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된 전체 지역사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선언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결코 빠른 해결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민지가 말을 이어받았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들 뒤의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다.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빛의 점들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민지가 계속했다. 우리는 불사조 프로젝트를 20개 국가로 더 확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혼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우리는 다른 제약회사들, NGO들, 그리고 정부들과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모델이 다양한 문화적, 지리적 맥락에 맞춰 적용되고 복제될 것입니다. 발표는 청중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안중호가 자녀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5년 전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 개인 재산의 9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재산을 지킬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지가 이어 말했다. 오늘 안가는 글로벌 불사조 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재산의 95%를 전 세계의 건강과 개발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기부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기립박수를 받았다. 기자들은 이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기 위해 서둘러 전화기를 꺼냈다. 앞줄에 앉은 다른 제약회사들의 CEO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가가 기업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가 가족이 무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세상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절정 이상의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즈니스와 사회적 선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안가 저택으로 돌아온 가족은 안중호의 서재에 모였다. 가장은 책상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더 젊은 안중호가 2명이 작고 더러운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그가 민지와 준호를 발견한 그날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세요. 그가 사진을 자녀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지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따라 움직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번이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봐. 길거리에 2 아이를 돕기로 결심한 한 남자로부터 안중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났다. 아니다, 내 아이들아. 모든 것은 너희가 나에게 가족과 목적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을 때 시작되었어. 3 사람은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그들의 가장 야심찬 꿈을 넘어 성장하여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안가에게 이는 항상 사랑과 결단,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안가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은 원화나 주식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된 삶과 힘을 얻은 지역사회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희망의 유산이었고 긍정적인 변화와 선의 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이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들 각자는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할 것이다. 글로벌 불사조 재단은 수백만 명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난간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은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다. 위심의 순간, 피로의 순간, 심지어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것을 가질 것이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의,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렇게 서울 위로 태양이 떠오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을 밝히는 동안 안가의 사가는 계속되었다. 구원의 이야기,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의 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사랑. 안중호, 민지, 준호안에게 이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삶과 그들이 변화시키는 모든 지역사회와 함께 이 꿈은 확장되고 성장하고 배가 되었다. 불사조는 재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도전과 기회를 가진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안가는 그들이 된 가족으로서 함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만장자가 한 소녀가 쓰레기에서 썩은 피자를 꺼내는 것을 보고 따라갔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에서 갓 구운 호떡의 향기와 커피 아로마가 뒤섞인 가운데 안중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55세의 이 한국 제약산업의 거물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한 재산, 비즈니스 서클에서의 존경, 그리고 많은 이들의 애정을 얻은 자선가로서의 명성. 그러나 그의 삶에는 뭔가가 빠져 있었다. 그가 맞출 수 없는 퍼즐의 한 조각.